265쪽에 있는 1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판이 있을 때 이거의 가운동량을 구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연속적인 그 질량체가 있을 때 어떤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계산했죠. 그런데 이제 그 관성 모멘트하고 실제 회전할 때 가운동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판이 있는데 그 판의 그 일부를 이렇게 띄어서 그 부분의 질량이 이제 MI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의 그 접선 속도가 VI예요. 그리고 이 판은 지축에 대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속도 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각을 얼만큼 진행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2파이만큼 진행하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고 4파이 진행하면은 두 바퀴 도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고 이 각속도 벡터는 회전하는 그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휘어잡았을 때의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요점을 보면 요점에 그 우리가 요점에 있는 그 질량체를 MI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MI의 RI 벡터 곱하기 V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 I에 의한 이 가운동량의 기여도 MI에 의한 가운동량의 기여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R 벡터하고 V 벡터는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LI 벡터는 이 방향은 R 벡터에서 V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는 G축 방향, 즉 이 오메가 각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렇게 되고 크기는 MI, RI, VI인데 VI는 이제 V는 R 곱하기 오메가죠. 그러니까 MI RI 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모으는 거죠. 이제 요걸 조각조각을 다 이제 모은다 이거죠. 모으면은 RI가 커지면은 접선 속도가 커지고 RI가 작아지면은 접선 속도도 작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이제 그 조각조각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체의 경우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이걸 다 더한 거예요. 모든 그 이제 점질량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많이 보던 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I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해서 가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토크가 뭐였죠?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운동량의 변화량이 토크였으니까 실제로 이 가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은 이 관성 모멘트는 변화하지 않는 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d 오메가 dt가 돼서 여기 알파죠. 그래서 I 알파.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그 토크가 되죠. 그죠? 그래서 토크는 I 알파고 이 가운동량은 I 오메가가 되고 가운동량 벡터의 방향은 각속도 벡터의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이쪽에 사람이 좀 더 무겁죠.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될 때 이 전체 개의 가운동량을 구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동량을 구하는데 각각의 이제 사람 두 사람의 가운동량을 구하고 물론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요 중심 요 축에 대한 가운동량이죠. 이제 튀어나오는 축에 대해서 이 지면에서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축에 대한 그런 가운동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운동량은 두 사람의 가운동량 더하기 요 시소 틀의 가운동량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개의 가운동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시소의 경우는 그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축이 시소의 중심에 있을 때의 그 관속 모멘트가 12분의 1 ml 제곱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저기 이제 그 아버지하고 딸이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질량 곱하기 이제 그 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L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점질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이에요. 근데 거리는 2분의 L이니까 2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되고 딸의 경우에 이제 그 딸의 질량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해서 개의 전체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운동량은 이제 I 곱하기 오메가라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I니까 I 오메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가운동량은 다 같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인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가운동량이 같은 방향인지. 지금 이제 그 이 지축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전부 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딸 같은 경우는 R 벡터가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R 벡터하고 V 벡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V를 하면은 이제 R이 이쪽 방향이니까 R에서 V 하면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가운동량이 되고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R 벡터는 이제 이 방향이고 V 벡터는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R 벡터의 방향에서 V 벡터의 방향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요 시소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도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을 휘어 감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 또한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세 개의 방향이 다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운동량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각각의 가운동량을 구해서 다 벡터적으로 더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가운동량 요 곱하기 오메가 그래서 각각의 가운동량은 이제 각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오메가 해갖고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거 다 같은 방향이니까 오메가 벡터는 다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따라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R 벡터 곱하기 P 벡터 운동량 벡터 그렇게 해갖고서 검증해 봐도 마찬가지로 다 반시계 방향인 걸 확인했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은 가운동량이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토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토크의 경우 이제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이제 각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각 가속도.
각가속도를 구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각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각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저기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토크가 과연 이 두 사람의 이 토크가 과연 같은 방향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요 시소되는 토크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은 시소되는 이제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무게가 작용하는데 질량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 아래로 이렇게 요 시소의 무게가 작용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F는 있는데 팔의 길이가 0이죠. 그죠? 요 시소의 경우는 F 즉 이 시소의 무게가 mg죠. 이렇게 무게 mg는 있는데 팔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소의 토크는 0이에요. 그죠? 근데 시소가 각운동량은 있었죠. 좀 전에. 그죠? 시소가 분명히 각운동량은 있었는데 토크는 0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운동량 값이 나왔는데 토크는 도대체 어디 갔냐?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토크의 경우는 힘 벡터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점과 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팔의 길이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회전의 중심과 힘이 작용하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팔의 길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시소에 의한 토크는 없고 이제 요 딸과 아버지에 의한 토크만 있는데 토크는 R 곱하기 F니까 그러면 이제 R 벡터는 이렇게 해서 R 벡터가 아빠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F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R 벡터에서 F 벡터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토크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딸의 경우를 봅시다. 딸의 경우는 R 벡터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는 R 벡터는 지금 이 방향이에요. 그죠? 이 방향이 R 벡터예요. F 벡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벡터에서 F 벡터로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게 해서 딸에 의한 토크는 들어가는 토크예요. 따라서 이제 두 토크를 더할 때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토크는 MFG 곱하기 이제 요 길이가 2분의 L 곱하기 이제 요 각도 요거죠. 요 각도라는 거는 결국 요 각도를 말하는 거죠. 요 각도 이제 요걸 세타라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딸의 질량 곱하기 저기 중력 가속도 즉 딸의 무게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이 각도인데 코사인의 이 각도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요 각도인데 요게 세타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코사인 세타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딸의 그 토크의 크기는 이제 MD G 2분의 1 코사인 세타인데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R자 토크는 결국은 이제 하나에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인데 각가속도는 토크 나누기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토크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죠? 나누기 관성 모멘트는 좀 전에 구했던 거 그거 앞에서 관성 모멘트 구했던 거 있죠. 4분의 L제곱 곱하기 뭐 3분의 M 더하기 MF 더하기 MD 이렇게 한 거 그렇게 해서 나온 거 관성 모멘트로 나눠져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빠가 좀 이 저기 스피드 조절을 위해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2분의 1 대신에 안쪽으로 들어온 거리를 그냥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대신에 아빠가 이제 축으로부터 이제 이게 거리. 그래서 아까 이제 딸하고 이제 여기 있을 때 여기는 이제 둘 다 2분의 L이었는데 아빠가 여기다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의 그 이제 팔의 길이 벡터가 2분의 L이 아니라 이제 2분의 L보다 좀 작은 뭐 D라는 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빠가 이제는 이제 2분의 L이 아니라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니까 관성 모멘트는 아까 MF 곱하기 아빠의 질량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빠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빠가 아까는 2분의 L이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D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MF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 대신에 이제는 MF 곱하기 D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L 대신에 이제 D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토크 더할 때도 이제 2분의 L 대신에 D를 집어넣으면 되고 따라서 각가속도는 2분의 L 대신에 이제 D를 집어넣은 그게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L 대신에 D를 집어넣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죠? 각가속도가 이제 줄어들죠. 왜냐하면 D가 지금 분자해서 이게 2분의 1보다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이제 분모가 줄어든 것보다는 분자가 줄어든 게 더 이제 큰 효과를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각가속도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이제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문제가 267쪽 오른쪽에 시소가 균형을 이루려면은 아빠는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0이 되는 그 위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구한 알파 이거 여기서 이제 그것이 0이 되면 되니까 요 부분이 0이 되면 되죠. 0이 되면 되니까 따라서 D는 이제 저기 D의 값이 요 값일 때 시소는 회전하지 않고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강운동량 보존을 가지고서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의 그 회전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겨 스케이터가 이제 회전을 하고자 할 때 회전 직전에 이렇게 팔을 벌려요. 회전 직전에 팔을 벌리고 회전이 시작하면은 팔을 갖다 이렇게 오므러들여요. 그러면 회전이 빨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 외부의 토크가 작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이제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때 가운동량이나 요때 가운동량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인데 관성 모멘트는 어느 쪽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의 이 대칭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팔을 벌리면은 이 바깥쪽으로 나간 요 질량들 요 질량들은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죠. 근데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이니까 요 팔에 그 해당하는 질량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뻗었기 때문에 요 팔에 의한 그 관성 모멘트가 커져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축이 이렇게 되면 팔을 움츠렸기 때문에 요 팔에 의한 관성 모멘트가 작아요. 그런데
이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가 일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는 팔에 의한 관성 모멘트가 크니까 요 ii가 요 if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 팔 때문에 이 팔에 의한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이 ii가 if보다 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메가를 곱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오메가 f가 오메가 i보다 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때 그 각속도 오메가 f는 요때 각속도 오메가 i보다 커진다. 그래서 회전을 빨리 하게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보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개의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개의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그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을 경우 그때 이제 개의 에너지가 보존이 됐고 다음에 그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그 개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 될 때 그때 선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다음에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개에 작용하는 외부의 토크가 즉 개에 작용하는 그 외부의 알자 토크가 0이 되면은 가운동량이 보존된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11장 6절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 작은 그 실린더 뭐 우리 그 앞에서 나왔죠. 그 운동량 보존할 때 뭐 하키퍽 해갖고서 그 동그랗고 그 실린더처럼 생겼죠. 실린더 납작한 실린더처럼 생긴 이제 그런 디스크예요. 디스크. 여기서는 뭐 이제 디스크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디스크가 와갖고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때릴 때의 그 속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초기 속도 벡터. 그래서 그거는 이쪽 직선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쪽을 뭐 x 방향이라 그러면은 하여튼 이 직선 방향으로 3m/s로 때렸어요. 그리고 요 실린더의 질량은 2kg고 그다음에 요 스틱의 질량은 1kg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조건이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이 전체의 길이가 4m예요. 4m인데 이 중심으로부터 이 균일한 막대 밀도가 균일한 막대의 중심으로부터 2m 되는 지점을 쳤으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막대의 끝부분을 갖다가 충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이 막대가 쳤으니까 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막대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아까 이제 이 퍽이 진행하던 요 디스크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막대는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하면서 막대의 중심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서 이 직선 방향 아까 이 디스크가 오던 그 직선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진행한다는 건 상상이 가죠. 그죠? 뱅글뱅글 돌면서 직선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1차원 방향으로 2차원이 아니고 회전하면서 아까 그 디스크가 오던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디스크는 멈춘 게 아니라 오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구하냐 하면 요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알고 했을 때 그때 요 디스크의 충돌 후 속도 이거는 저기 직선 방향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직선 운동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요 막대의 그 직선 운동 속도 근데 이 막대가 직선 운동하는 속도 벡터의 방향과 이 디스크의 속도 벡터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 막대는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디스크의 충돌 후의 속도, 그리고 이 막대의 병진 운동 속도, 그 다음에 막대 회전의 각속도를 구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막대의 중심에 대한 이제 관성 모멘트가 1.33 kg 미터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요 막대의 요 중심축에 대한 이제 막대 이렇게 회전할 테니까 회전의 중심, 즉 막대의 중심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1.33 kg 미터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모르는 게 3개니까 식이 3개 이상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식이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돌은 탄성 충돌이라 그랬죠. 여기 문제에 보면은 충돌이 탄성 충돌이다 그랬으니까 탄성 충돌은 이 책에서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이 탄성 충돌이죠.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을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운동량 보존 관련 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 각운동량과 관련되는 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3개죠. 그 식 3개를 이용해서 모르는 거 3개를 구할 수 있으면은 성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은 결국 이제 충돌 전에는 이제 이쪽 방향을 1차원 방향으로 보면은 충돌 전에는 이제 요것의 질량이 MD였으니까 MD 곱하기 VDI 이렇게 갔어요. 그죠? 하고 충돌 후에는 MD 곱하기 VDF,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틱의 질량 MS 곱하기 병진 속도 V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 3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충돌 후에도 이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갔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 막대도 병진 운동을 하니까 3개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런 1차원적인 식을 쓸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운동량에 대한 거예요. 각운동량에 대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여기 요 중심축에 대한 각운동량이니까, 그죠? 중심축. 여기서 이제 이 바깥으로 삐져나, 그러니까 이 이제 D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지면에 밖으로 나오는 걸 D축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에 R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물체의 R 벡터는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R 벡터죠. 그래서 이제 요 R 벡터는 지금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P 이렇게 하는 거죠. R 곱하기 P. 그래서 요게 R이고 곱하기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점에서부터 R 벡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V 벡터는 이렇게 되니까 R 벡터에서 V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요 각운동량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했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R 벡터 곱하기 V 벡터 이렇게 하니까 V 벡터의 수직한 팔의 길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R 벡터 중에 V 벡터와 수직한 팔의 길이니까 바로 요 거리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내가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중심으로부터 요 이제 디스크까지의 디스크의 위치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해 갖고서 디스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그 벡터가 이제 R 벡터인데,
그 R 벡터의 V 벡터의 수직한 팔의 길이는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걸 이제 R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MD 곱하기 VDI 곱하기 R인데 그 각운동량 벡터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동량이 이제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을 볼까요? 한번. 충돌 후의 운동량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R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R 벡터 이렇게 되고, 그래서 R 벡터는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 벡터에서 V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R 벡터, 위치 벡터의 속도 벡터의 수직한 팔의 길이는 바로 이게 되고, 이거는 똑같이 아까 여기와 똑같이 R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R 곱하기 MD 곱하기 VF가 되죠. V 디스크의 F, VDF 이렇게 되고, 이 각운동량은 또 이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볼까요? 이 경우는 이게 이제 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회전축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돌아가면 이것도 같이 마이너스가 돼야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오메가의 부호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I 오메가로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니까는 이것도 마이너스네.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손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향으로 거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여기서는 그냥 결정하지 않고 그냥 I 오메가라고 썼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메가의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느냐를 봤더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오메가를 구한 다음에 봤더니 오메가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운동량이 마이너스였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는 플러스 I 오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놓은 거예요. L 이퀄 I 오메가니까 그냥 I 오메가로 놓고, 나중에 이제 구했더니 L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이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오메가 벡터의 방향이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전축이 튀어나오는 축이 아니고 뚫고 들어가는 그 이제 축에 대해서 이제 회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메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축이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정리. I 오메가는 이쪽으로 놓고 나머지 건 일로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없으니까 결국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이고,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d vdi의 제곱, 충돌 후는 2분의 1 md vd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s vs의 제곱. 요건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걸 정리하면은 요 3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이 하나, 둘, 셋 이제 나왔고, 이걸 갖다가 적절히 해서 이제 소거시켜 주면은, 그러니까 요거 3개 중에 2개를 소거시켜 주면은 하나만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식에다 R을 곱해요. 일식에다 R을 곱하면 여기 RMD 여기 RM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니까 여기 R, 그 다음에 여기 R 곱하니까 R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식을 보면은 이 식은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일식에다 R 곱한 거와 이 식을 봤더니 왼쪽 사이드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더했어요. 이걸 이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0이 되고 이걸 R MSVS는 I 오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기 좀 복잡한 거는 일단 좀 저기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서 이 오메가와 VS의 관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고식으로부터 고식이 이제 4식인데 이제 요식으로부터 좀 전에 구해진 요식으로부터 이 오메가는 그 막대의 병진 속도 VS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3식을 1식으로 나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요 3식 이거를 1식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3식에 보면은 요 부분 3식의 요 부분이 1식과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3식에서 1식을 나눠주면 이제 요것만 남죠. 좌변은 요것만 남고 우변은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여기서 나눠주면은 이제 3식에서 1식을 나눠주면은 이제 이거 없어지니까 요거만 남죠. 그리고 요쪽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ms vs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vs가 되고 ms vs 분의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요 오메가 대신에 요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죠. 요 오메가 대신에 요걸 갖다가 요 오메가 대신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거기 오메가 제곱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식에서 요쪽은 그냥 있고 요쪽은 그냥 있고 저기 오메가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여긴 vs 제곱이 있는데 여기 vs 하나 있으니까 vs 하나 남죠. 그러면 요 vs와 또 공통이 돼서 묶을 수가 있죠. vs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VDI, VDF, 그다음에 여기 VS 요 관계식이 있는데 일식에서 보면은 VDF와 VS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식이 아까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이 식으로부터 VDF를 뽑아내면 VDF는 이렇게 되니까 이 VDF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냐면 바로 여기다 집어넣죠. 그죠? 여기에서의 VDF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이쪽 식도 VS의 함수가 되고 이쪽도 VS의 함수가 되니까 VS에 대해서 구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VS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함으로써 요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르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죠. 그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쪽 사이드는 이렇게 돼서 둘 다 모르는 거는 이렇게 VS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VS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VS 구하면 돼요. VS를 구했더니 VS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VS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VDI가 아까 3m/s였고 그다음에 MS 막대기는 1kg, MD는 2kg, 그다음에 R이 아까 2m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MS는 1kg, 그다음에 막대기의 중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텀 1.33kg/m제곱 해서 1.3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오메가 각속도는 VS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I가 1.33, R이 2m, MS가 1kg, VS가 여기서 구한 게 1.3이죠. 2.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각속도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결국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XY 평면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각속도 벡터는 지축 방향을 이제 가리키죠. 근데 XY 평면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각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G 방향을 가르쳐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마이너스 G 방향이란 얘기예요. 즉 시계 방향으로 2 레디안/세컨로 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VDF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VDI가 3이고 MS가 1, MD가 2, 그 다음에 BS가 1.3이니까 2.3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VDI가 3으로 왔죠. 3으로 왔는데 충돌 후에는 2.3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막대의 병진 속도는 1.3이 돼요. 가벼우니까 이제 잘 가겠죠. 2.3이 되고 막대 각속도는 2 레디안/세컨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니까 저기 2파이 레디안 돼서 대충 한 6.28 레디안/세컨면은 결국 한 바퀴 도는 건데 2니까는 이제 대충 1초에 한 3분의 1바퀴 정도 그렇게 이제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걸 비교해 보는 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디스크가 이제 3m/s로 왔어요. 스틱은 뭐 정지해 있었죠, 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제 운동량은 여기 질량 2kg였으니까 3위는 6kg/ms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막대 중심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mr 곱하기 v니까 m이 2가 되죠. 다음에 r이 또 2였죠. 그 막대 중심으로부터 그 이제 수직한 팔의 길이가 2m였잖아요. 그죠? 곱하기 그 3. 속도가 3이니까 12. 12면서 이제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m이 2kg고 v가 이제 3이죠. 그러니까 9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9가 되죠. 9줄이 이제 처음에 에너지였어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물리량들을 비교해 보면 충돌 후의 디스크는 2.3m/s로 이렇게 갔고 그 막대는 병진 운동 속도가 1.3 이렇게 됐고 막대 각속도는 마이너스 2.0 즉 2.0 레디안/세컨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디스크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해서 2 곱하기 2.3 하면 4.6인데 이제 저기 4.7 이렇게 썼어요. 그냥 썼고 왜냐하면 계산하다 보면 이제 짝줄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2.3 곱하기 2 하면 4.6인데 그걸 갖다 이제 여기서 떨어진 부분을 그냥 여기 잘라 버렸는데 그거를 까지 붙여 놓으면은 또 반올림이 돼 갖고 4.7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스틱의 운동량은 질량 1kg니까 1.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 운동량을 볼 것 같으면 디스크의 선 운동량이 4.7, 스틱의 선 운동량이 1.3 해서 전체 선 운동량이 6. 충돌 후에, 그다음에 충돌 전에 전체 선 운동량은 디스크가 6. 다음에 스틱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없었죠. 그래서 전체 선 운동량이 6 해서 충돌 전후에 선 운동량이 보존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강운동량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디스크의 경우에 3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질량이 2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에서 2m 떨어져 있어갖고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제 12인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12였는데 충돌 후에 디스크가 지금 속도가 2.3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2예요. 그 다음에 R도 또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쭉 나갔으니까 R도 그냥 2예요. 2는 4 곱하기 2.3 하니까 이제 9.2가 돼요. 그죠? 9.2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반올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 고려해 줬으면은 0.1 정도도 고려가 돼서 마이너스 9.3으로 이렇게 이제 쓰자는 얘기죠. 근데 요것만 딱 놓고 계산을 하면은 2.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9.2인데 하여튼 저기 이제 9.3으로 이렇게 썼고 스틱의 경우는 L이 I 오메가니까 L이 I 오메가인데 I가 1.33이었죠. 그다음에 오메가가 2였어요. 그죠? 그러면 2.66이니까 2.7로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치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계 방향이라는 의미고 합치면은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래서 충돌 전후에 가운동량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돌 전에는 요것이 이제 2분의 1에 m이 2고 v가 3이어서 3의 제곱해서 이제 9줄이었잖아요. 충돌 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는 9예요. 근데 충돌 후에 디스크가 2.3이 됐죠. 2.3이 됐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3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5.4 이렇게 된 거고 스틱의 경우에 병준 운동은 스틱이 1.3이잖아요. 그죠? 1.3 스틱의 속도가 1.3이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1.3의 제곱이죠. 1.3의 제곱하면은 이것이 한 1.7쯤 되는데 1.7 나누기 2 하면 0.85니까 반올림해서 0.9 이렇게 해서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가 6.3이에요. 그러면 병진 운동을 봤더니 충돌 전에는 9였는데 저기 충돌 후엔 6.3밖에 안 되는데 그럼 2.7 차이가 어디로 갔느냐? 회전으로 갔죠. 회전. 그러니까 요 스틱이 회전할 때 결국은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1.33이죠. 그죠? I가.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하면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33 하니까 2.66이니까 2.7 이렇게 해서 요거 둘을 더하면 9가 돼서 충돌 전후에 에너지 보존, 선운동량 보존, 가운동량 보존 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자이로스코프와 팽이의 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팽이가 이제 자이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자이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 팽이를 요즘 학생들은 쳐볼 기회가 있나요?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여가를 즐길 때 뭔가 하여튼 흥미를 주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팽이를 쳤어요. 그래서 팽이를 치면 팽이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갖고 팽이가 똑바로 팽이가 요게 이제 똑바로 서서 돌아요. 처음엔 이렇게 갖고 이제 이게 똑바로 서서 돌다가 이 땅하고 마찰이 되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겠죠. 줄게 되면 이게 기울어요. 이렇게. 근데 기울게 되면은 이게 얘가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수직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력이죠. 중력을 이제 중력 방향의 수직축에 대해서 얘가 이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안 죽고 이게 도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낸 것이 요게 팽이의 축인데 요게 팽이의 축이 있죠. 그 축이 자기 자신도 돌면서 팽이니까 원래 이렇게 돌다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는 기울어져서 돌긴 도는데 얘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얘 뺑뺑 돌아요. 이렇게 뺑뺑뺑뺑 이게. 이게 요 축이 이제 이렇게 뺑뺑 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자이레이션이고 자이로스코프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는 이제 자이로스코프를 어떤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데 설치하면은 이제 이런 작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르쳐 주죠. 자이로스코프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중심에 놓고서 세차 운동을 하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어디론가 가야 할 때 뭐 구름이 껴 있다, 그래서 뭐 바깥에가 안 보인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자이로스코프가 도와서 이제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왜 그렇게 이제 도느냐 하는 건 토크가 있어서 그래요. 토크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토크가 작용하냐 하면은 이제 저기 요 점이 이제 그 회전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팽이의 센터 오브 매스가 있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에서 팽이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회전의 중심이 있고 힘이 작용하는 점이 있고, 회전의 중심과 힘이 작용하는 점 사이에 벡터의 길이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토크가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R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이 R 방향이고, 그다음에 F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R에서 F로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토크의 방향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뱅글뱅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세차 운동이다, 프리세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토크는 과연 뭐냐? 토크는 이제 가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요 팽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돌게 되면은 이렇게 가르치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어느 순간 요로 이동하겠죠, 팽이가. 그죠? 여기서 뺑 도니까 원래 여기다가 뺑 돌아서 요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L이었어요. Li. 토크가 이제 요걸 옮겨주는데, 이제 토크가 옮겨주기 직전의 값이 이제 이니셜 Li고, 토크에 의해서 가운동량이 변한 후가 LF예요. 그래서 Li 곱하기, 그러니까 LF에서 Li를 빼봐요. 그러니까 지금 Li가 이렇게 있죠. 여기 Li죠. Li고, 그 다음에 LF가 이렇게 있죠. LF죠. 그러면 LF에서 Li를 빼면 뭐죠? 이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Li 더하기 델타 L은 L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 L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 쪽에서 LF 쪽으로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 Li 쪽에서 LF 쪽으로 만들어지는 벡터가 바로 델타 L 벡터예요. 그래서 델타 L, 델타 T가 바로 토크니까, 토크 벡터는 뭐냐 하면은 결국 델타 L 벡터에 비례하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L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델타 L 벡터라고 하는 거는 토크 벡터 곱하기 델타 T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DL은 타우 델타 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토크 벡터는 결국 이제 저기 요 Li 벡터에 수직하게 되죠. 그죠? Li 벡터에 수직한 방향으로 토크 벡터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Li 벡터는 지금 이 지면에 Li가 있다면은 토크 벡터는 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요게 Li라고 본다면은 토크 벡터는 이제 요게 Li라고 본다면은 이제 Li 벡터는 이 지면에 있고, 그리고 이 토크 벡터는 이 지면을 뚫고 나오니까, 따라서 이 토크 벡터는 요 Li 벡터에 수직한 거죠.
그죠? li 벡터에 이제 수직하면서 이제 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벡터가 바로 토크 벡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li였고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회전을 했어요, 그죠? 회전해서 뚫고 나와서 회전했어요. 그래서 회전한 각도를 갖다 dp라 그러단 말이죠. 이렇게 dp 라고 한다면은 요 dl 벡터는 dl 벡터의 크기는 결국 이제 li 벡터의 크기 곱하기 dp인데, 근데 이 li 벡터나 lf 벡터나 벡터의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달라질 이유가 없죠. 에너지가 굉장히 로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가 굉장히 로스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li와 lf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li 벡터의 길이나 lf 벡터의 길이나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등속 원운동 할 때, 등속 원운동 할 때에 그 이제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원의 접선 방향의 속도 벡터잖아요. 근데 그 접선 방향의 속도 벡터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도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요게 원의 중심이라면은 요게 이제 두 반지름이 되는 거고,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요 길이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li 벡터의 크기나 lf 벡터의 크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dl 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dl 벡터는 바로 토크 벡터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dl 벡터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li 벡터와 lf 벡터의 그 차이, 두 벡터 방향의 차이를 주는 요 각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dp라 그러자는 거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니까 요 각도도 아주 작은 각도만큼 이동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dp라 그러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일종의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우리가 그 등소원 운동에서의 그 이제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증명할 때 그 이등변 삼각형, 그 두 속도 벡터의 이등변 삼각형과 그다음에 두 반지름 그 벡터의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그 닮은 꼴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유도해 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거는 크기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원을 만든다고 보면 되죠. 원, 이거 쭉 연장하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원이고, 아까 봤지만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끝부분이 뺑 돌면서 원을 갖다 그리는 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d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d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l 곱하기 dph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건 요 반지름이고, 반지름 곱하기 dphi 하면 바로 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는 바로 이제 d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d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크 곱하기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크는 좀 전에 봤지만은 그 저기 힘 곱하기 그 이제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의 그 위치 벡터 곱하기 두각의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토크 벡터는 이제 r 곱하기 mg 즉 f 곱하기 두각 요 각도의 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요 각도의 사인이나 마찬가지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90도일 때 최대죠. 그러니까 요건 90도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것이 최대가 돼 봐야 이제 90도니까. 그래서 mg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최대가 되면 이제 그게 1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토크가 최대가 됐을 때가 바로 mgr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크의 크기는 mgr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r은 이제 90도보다는 아까 봤지만은 그 각도가 90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mgr보다는 이제 작은데 그거 갖다가 이제 가장 큰 경우에도 mgr을 넘지 못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나누기 L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dt를 갖다 여기로 옮겨주면은 dp dt 해서 그것이 이제 이 세차 운동의 각속도인데 그게 이제 I 오메가 분의 mgr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요 값 자체가 지금 정확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결국 이제 요 앵귤러 모멘텀을 결정해주는 그 팽이의 각속도 있죠. 팽이가 자전하는 팽이 자전의 각속도가 매우 클 때, 팽이의 자전 각속도 오메가가 매우 커서 요 값이 뭐 그게 각도가 뭐 45도냐 50도냐 뭐 그 정도 차이가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저기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각속도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메가가 두 개 나오는데 요 오메가는 팽이의 가운동량, 팽이의 자전에 의한 가운동량을 주는 팽이의 자전 각속도고, 요거는 팽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중력축에 대해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그 각속도인데, 이제 이 공식이 잘 맞으려면은 결국은 요 팽이의 자전 각속도가 세차 각속도보다 이제 매우 클수록에 잘 맞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요 자전 각속도가 크면 클수록에 팽이의 자전 각속도가 크면 클수록에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팽이가 자전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에 팽이가 쓰러질 듯 하면서 그 중력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는 작다는 거죠.